그러면 우리 영어 선생님 네. 영어 선생님입니다. 혹시 어린이집에서도 영어 가르쳐? 아니. 레스 투스브러쉬 뭐라 그러지? Let's brush our teeth지. 영어 공부법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친구들이 공부법 자체를 굉장히 궁금해하고 우리 예성원 선생님은 네. 영어만 하셨죠? 그쵸. 예, 우리 예성원 선생님께 들어보는 영어 공부법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일단 저는 중학생하고 고등학생을 둘 다 봤었는데 영어 같은 경우는 어딩들 어딩들요? 어린이집 딩. 중학생들이랑 고등학생들이랑 약간 공부하는 방법이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일단 중학생 때는 고등학교에 올라가기 전까지 필요한 거를 되게 잘 다지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 두 개는 단어랑 문법. 네, 그래서 단어는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최대한 많이 반복해서 외우면 좋겠어요. 맞아. 단어는.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에도 시중에 문법 개념만 나와 있는 참고서들 있잖아요. 많잖아요. 그런 거를 한두 권을 꼭 사가지고 일단 문법 개념을 확실히 한 다음에 관련된 문제를 정말 많이 풀어보는 걸 추천해드려요. 왜냐하면은 내가 이걸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사역동사 다음에 원형이 온다. 원형이 오냐? 무슨 소리 하시는 거지? 사역동사가 make, have, let? 네, 맞아요. 그거 다음엔 동사 원형이잖아요. 목적격 보어로.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이걸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원형이 아니라 이건 당연히 원형 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습관이 돼야 된다고? 네, 습관화가 되는 거죠, 문법이. 그러니까 틀려서 틀린다. 그러니까 규칙을 굳이 생각 안 해도. 내가 그냥 이건 맞아. 아는 거야. 나도 그렇게 됐나 봐. 사역동사란 단어를 너무 오랜만에 들어봐. 그쵸. 그러니까 이게 많이 풀다 보면 관련된 문제를 이게 그냥 수르륵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뭔가 문법은 되게 그렇게 체화하는 게 중학교 때까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단어하고 문법이 돼야지 일단 문장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 그치. 독해가 제일 어려우니까 우리에게는. 그래서 중학생 때는 아무리 시간이 많이 들어도 단어랑 문법은 꼭 한 번은 떼고 고등학교에 가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렇다. 예. 자, 여러분 PPL 아니고요. PPL 아니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혹시 본인이 애들 가르칠 때 쓰는 책 아니면 너가 풀었던 책? 근데 저 단어 다 너무 오래됐다. 나 단어책. 능률 거가 엄청 좋은 게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일단 중학생 때 단어 외울 때 그 단어장 살 때 예를 들어서 에 보면은 뭐가 없다라는 뜻이라는 A, B? 약간 그렇게 뭔가 단어를 앞부분만 봤을 때도 유추가 되는 식으로 공부할 수 있는. 맞아. 적두사. 그래서 그런 것처럼 구성이 돼 있는 단어 문제집을 보다 보면 거기에 없는 단어도 내가 이 적두사를 보면 기본적으로 요런 느낌이겠구나를 알기 때문에 단어장을 살 때는 저는 그렇게 약간 분석을 해주는 단어장을 쓰는 게 나와 있는 거. 많이들 보지 실제로. 네, 그래서 그걸 추천을 해드리고 문법은 애들 가르칠 때 뭐 써? 애들 가르칠 때 제가 고등학교 때는 뭐로 완성하는 절대 영문법이란 책이 있었어요. 엄청 안 두껍고 얇은 책인데 필요한 개념. 짬으로 완성하는? 짬으로 완성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뭐뭐 하는 절대 영문법 이런 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굵지는 않아도 필요한 게 유형별로 엄청 잘 나와 있는 책들. 영작과 독해 말하기가 따로 놀지 않는 절대 절대 영문법으로 끝나요. 그게 기억이 나요. 왜 이렇게 길어 앞에가? 영작과 독해 말하기가 따로 놀지 않는 절대 영문. 네, 아무튼 절대 영문 빨강색이었는데 나 디자인은 바뀔 수 있어요. 저희 그거 제가 능률법과 찾아서 두번 보내드릴게요. 바뀌었어요. 서점에서 찾아보고 알려주세요. 그거예요. 절대 영문법이 너무 많은데? 그거예요. 그거 1등도 그거예요. 너무 많은데? 근데 저거 진짜 저 책이 찐이에요. 진짜로. 전 고3 때까지 그걸 썼어요. 처음 보는 책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이제 조금 달라지죠, 아무래도. 고등학교는 그렇지. 네, 고등학교는 이제 중학교 때 내가 한 거를 다 종합해서 이런 말 하면 조금 슬프지만 영어 실력이라는 게 사실 수능 문제를 잘 푸는 실력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지. 네,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내가 이 글의 흐름을 빠르게 이게 파악해서 빠르게 해서 정확하게 이제 문제 푸는 스킬을 알아야 되는 건데 이제 그거의 밑바탕이 이제 중학교 때 했던 단어랑 문법이라는 거죠. 많이 만들어 놓더라고 아이들 보면.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다른 문제집을 푸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기출 문제집. 웬만하면 이제 수능에 맞는 형식으로 가서 기출 문제집을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유형별로 약간 푸는 방법 같은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접속사는 어떤 표시를 해서 빨리 푼다든지 약간 그런 방법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약간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런 기술을 연마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3년 내내 나도 문제만 풀었다. 네, 문제를 많이 풀어야 하고 혹시 단어가 부족하다고 느끼더라도 중학교 때처럼 단어책만 붙잡고 이렇게
쓸 수는 없어요. 고등학교 때는. 고등학교 때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모르는 단어가 있을 때는 내가 되게 눈에 자주 띄는 곳, 그러니까 책상이라든지 아니면 스터디 플래너 이런 데 포스트잇으로 붙여서 그냥 눈에 익숙하게 하듯이 뭔가 그러니까 중심 가지 나무가 있으면 중심 가지가 문제풀이고 이제 뭐 곁다리로 이제 모르는 단어, 그쵸. 모르는 문법 이런 거 네. 틈틈이 봐두는 걸로 빈틈 메우는 식으로. 영어 듣기 같은 경우도 그때 이제 시간 내서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동할 때라도 이렇게도 하고. 중고등학교가 영어 듣기는 사실 큰 차이가 없잖아. 그쵸. 속도가 조금 빨라지고. 속도가 조금 빨라진다. 자, 다음은 수학. 이제 또 전문가시니까요. 전문가요? 전문가시죠. 아, 갑자기 이러니까 생각이 안 나네요. 예. 수학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뭐 사실 저기 하나 띄워주세요. 수학 공부법 띄워주세요. 이미 다 얘기했어요. 다 얘기했어요. 한번 보고 오시고요. 여기에 조금 이제 덧붙일 게 있으면은 아까 말했던 수업을 받는 자세에서 조금 덧붙이고 싶은데 중요하지. 별도의 책을 반드시 사라. 예를 들어 선생님과 하는 그런 책 말고 정말 이거는 나 자습용으로 하는 그런 책이 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학원 선생님 아니면 과외 선생님하고 센을 나가, RPM을 나가. 그 정도에서 조금 올라간 뭐 일품 같은 그러니까 진짜 조금 문제가 높은- 좋은 것들. 그러니까 조금 난이도 높은 문제들 그런 거를 풀든가 아니면 본인에게 부족한 게 시간 관리다. 센을 만약에 수업을 해. 그러면 내 목표가 빠른 시간 안에 풀기다. 그러면 RPM을 똑같은 난이도에 같은 내용. 그지? 왜냐면 사실 나는 봤던 책을 또 보라고 아이들한테 얘기하긴 하는데 애들이 이미 답이 달려있고 그러니까 그치, 조금 풀기 그치. 꺼려하더라고. 맞아, 그래서 맞아. 별도의 다른 책을 비슷한 걸 하나 더 사라. 그치. 아니면 문제집에 돈. 내가 원하는 게 정말 어려운 거다. 그러면 기출문제집 뭐 그 있잖아요. 무슨 스토리 그지? 자이 스토리 있고 뭐 요즘은 기출문제집 파티던데? 정말 많아요. 우리 땐 자이 정말 스토리 많아요.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 뭐 엄마 혓바닥도 있고, 엄마 혓바닥도 있고 이제 그죠? 갑자기 기출문제가 고백하는 그것도 있고 뭐 너무 웃기다. 무슨 그 막 그지? EBS에서도 요즘 그런 거에 맞아요, 뛰어들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별도로 구매를 하셔서 혼자 푼 다음에 질문을 선생님들한테는 질문을 거. 좀 해결하는 방식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싶고 진짜 중요한 거 수학은 어쨌든 모든 과목이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그 수학을 개념만 배웠다고 나는 교양이 늘었어 난 이제 수학을 잘 이게 아니잖아. 맞아, 우리 문제 맞아. 풀려고 하는 거잖아 얘들아. 그래서 좀 제발 뭐 숙제로 내주는 거든 스스로 계획해서 풀고 있는 문제집이든 확확 그 밀리지 말고 꾸준히 했으면 좋겠다. 수학은 솔직히 숙제만 해도 성적이 오르는 과목이거든요. 근데 진짜 이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수학은 무조건 문제수에 비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조금 중학교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말. 중학교는 그 우리 질문들 보면은 그 Q&A 같은 거 보면 나 중학교 몇 학년인데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이런 질문이 너무 많은데 얘들아 그만 그렇게 물어보지 말고 이제 알아. 본인들이 답을 본인들이 안 알고 야 내가 안 된다고 하면 안 할 거냐? 중학교는 따라가기 정말 쉬워요. 중학생 여러분들은. 맞아요. 아무리 늦어도 따라가기 정말 쉬우니까 그림도 많잖아. 맞아. 그지? 뭐 이해를 잘 할 수 있게끔 약간. 암기를 암기를 좀 중학교 거는 이해뿐만 아니라 암기가 좀 돼야 되고 머릿속에 예를 들어서 외심 내심 이런 걸 배워. 그러면 막 그 외심의 성질 몇 개 있잖아. 그지? 아니면 외심의 정의부터 해가지고 그런 걸 그림으로 좀 스스로 많이 그려볼 수 있으면 맞아. 중학교 수학은 그림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왜냐면 중학교 수학은 창의적인 문제가 많이 안 나와요. 맞아. 내신 문제 같은 똑같은 경우는. 비슷한 문제인 그치 것 같아. 막 똑같은 삼각형인데 어디 각 원래 이쪽 각 뚫어놨으면 이번엔 이쪽 각 빈칸으로 냅두고 이거 구해라 뭐 이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반복해서 연습하시고 그림을 항상 머릿속에 떠올릴 줄 알면 중학교 수학은 다 맞을 수 있다. 별표. 그렇지. 자 자세한 내용은 자 이미 조회수가 10만 회를 넘겼으니 너희들이 11만 회를 만들어주길 바란다. 찾아보도록 합시다. 찾아봅시다. 예. 학원도 있고 과외도 있었고 인강이 요즘 또 대세잖아. 그치. 인터넷 강의 진짜 많이 그치. 듣지. 인강 뭐 나 같은 경우에도 시험 기간 전에 글자로 보는 것보다 목소리로 들을 때 더 이해가 많이 되는 게 좀 있잖아. 그래서 난 그렇게 기억하고 싶을 때 시험 기간 전에 조금 인강을 많이 봤었어. 난 개념, 수학 개념. 맞아. 개념은 강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연락 주세요. 인강을 효율적으로 잘 쓰는 법. 일단 이건 되게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일단 1배속하면 너무 느려. 처져. 내가 막 정신을 놓게 돼. 저는 그래서- 유튜브도 1.5배속으로 그래서 나도 일단 기본 1.5배속 정도 하면 시간도 엄청 많이 줄어들고 더 집중이 좀 잘 되는 것 같아. 왜냐면 1.5배속인데 이거 나 놓친 것 같아. 놓친 거 좀 뒤로 하면 풀어내면 되지. 돼. 그래서 그냥 1.5배속 그게 훨씬 하는 거. 효율적이야. 그 뭐 1배속으로 쭉 듣는 것보다 시간이 훨씬 적게 걸려. 개념 부분은 물론 다 들어야 되겠지만 문제풀이도
우리도 인터넷 강의에서 하잖아. 그치. 난 너무 쉬운 문제나 내가 이건 진짜 내가 알아. 그러면 그거는 그럼 건너뛰고? 들을 필요 없고 건너뛰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인터넷 강의가 제일 이제 허점이 뭐냐 하면 아까 제가 말했지만 과외는 모르면 그 자리에서 물어볼 수가 그치, 있잖아. 질문이 근데 가능하지. 인강은 물어볼 수가 없고 그치. 자꾸 미루게 돼. 해야지. 근데 맞아. 결국 안 물어보면 질문만 쌓여. 난 몰라. 이제 너무 많이 쌓여서 어떻게 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그 Q&A 게시판을 좀 잘 활용을 하든가 아니면 선생님한테 여쭤보든가 모르는 부분 그치. 어떻게 할지 학원 과외 안 다녀도 학교 선생님 계시니까 그렇게라도 꼭 모르는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는 가끔 거야. 그런 거 있어. 내가 인강으로 듣는 교재를 선생님한테 들고 가면 싫어하시지 않을까 하시는데 내 입장에서 내가 뭐 학교 선생님을 해본 적은 없지만 대체로 나쁘지 않게 보시더라고. 그치 뭐 애가 모르는 공부하겠다는데 그렇지 내가 모르는 걸 여쭤보는 건 똑같은 거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내가 조금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성원이는 이제 속도 자체를 빨리 해라. 나도 2배속으로 들었거든. 와 2배속은 많이 빠를 텐데. 막 이렇게 또 자막도 말씀하시는데 나오니까. 자막 나는 되도록 근데 또 자막 안 보려고. 진짜? 왜냐면 자막을 보면 자막만 보게 돼. 칠판을 안 보게. 그럴 수도 그렇기 있겠다. 때문에 난 2배속까지 연습을 좀 했었고 2.2배속까지 한번 해봤던 것 같아 나는. 박준희 그걸 넘어가면 싱크가 안 맞아. 그래서 못했어. 와우. 인강은 사실 뭐 예를 들어 뭐 한 30강짜리 인강이 있어. 이거를 맨날 들어서 30일 동안 끝내야지. 이것도 너무 길어. 맞아. 그래서 하루에 맞아. 3개씩 들어서 열흘 만에 끝내야지. 좀 타이트한 빡세게 계획을 이렇게. 잡아야 돼. 왜냐면 이거는 우리가 정기적으로 가는 오프라인 수업이 아니라 인강이기 때문에 인강의 장점이 또 맞아. 안 가도 되잖아. 그러면 효율적으로 또 빨리 들을 수 있으니까 이 장점을 최대한 살려야지. 맞아. 내 진도에 맞출 수 있는 거. 인강을 뭐 주 3회 듣겠다. 노. 필요하면 땡겨서 해라. 30강짜리 주 3회씩 들으면 10주 걸려요, 여러분. 2달 반 걸려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소화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생각보다 필요하면. 여러분들 이게 잘할걸? 왜냐면 인강은 돌려보는 게 되잖아. 맞아. 이것도 진짜 큰 장점인 것 같아. 돌려보는 게 되잖아. 부족한 부분은 그렇게 보충을 하면 될 것 같아.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사교육을 시키시려는 부모님들 그리고 사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혹은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우리 한마디씩 던지고 물러나도록 합시다. 네. 일단 저도 과외 선생님을 해봤고 또 지금 학원에 있으면서 드는 생각은 무조건 과외랑 학원을 간다? 아니면 이걸 내가 몇 개 한다가 성적과 직결되지 않는다는 걸 맞아. 부모님들이 반드시 아셔야 된다는 거인 것 같아요. 친구들이 앉아 있는다고 그 시간이 다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공부해주는 건 더더욱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뭔가 학원이나 과외 같은 사교육을 이제 아이가 받으려고 한다면 얘가 정말 필요한 게 뭐고 얘한테 어떤 선생님이 필요한지 먼저 충분히 생각을 하신 다음에 찾아보시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마음만 급하다고 해서 무조건 학원 과외가 답은 아니라는 건 전 정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그리고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거는 학생들하고 좀 아이들하고 얘기를 맞아요. 해보셔야 돼요. 진짜 중요해요. 보통 아이들이 과외나 학원을 가는 이유가 남들 가니까 부모님이 강요해서 가라고 오는 해서. 경우가 가라고 해서 오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은 실제로 보면은 정말 뭐 눈동자도 죽어 있고 완전 뭐 손도 이렇게 원래 펜 잡고 있어야 되잖아. 막 이러고 있다고. 안타깝죠, 진짜 안타깝지. 보면. 가르치는 입장에서 정말 가르치는 선생님도 솔직히 힘들어요. 그러면 그쵸.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정말 다니고 싶은지를 먼저 네. 의중을 먼저 필요한지. 확인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전국의 과외 순위와 과외돌이 여러분들 일단 첫 번째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숙제는 꼭 해주세요. 제발. 그래야지 저희가 진도를 뺄 수 있습니다. 예. 숙제를 꼭꼭꼭 해주세요. 그 다음에 과외하는 동안은 선생님한테 미안하다는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내가 얻을 수 있는 거 진짜 다 얻겠다. 내가 이런 거 부족하면 진짜 내가 이건 선생님으로부터 채우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하면 좋겠어요. 진짜. 미안해하는 건지 귀찮아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발 그런 선생님을 좀 다 뽑아 먹어라. 제발. 와, 그냥 육수까지 다 그냥 뼈까지 다 뼈까지 가져가 그냥 살다 발라가. 대화를 많이 하면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거를 최대한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아이들을 많이 가르쳐 보면서 느끼는 점은 대체로 롱런 하거나 혹은 뭐 실제로 성적 향상 효과를 보는 친구들은 대체적으로 선생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이 선생님한테 많은 걸 얻어가겠다. 그런 생각, 욕심이 있는 아이들 있잖아. 아니면 의지가 있는 아이들. 진짜 중요해. 그런 아이들이 나는 실제로 가르쳐 봤을 때 효과가 가장 좋았단 맞아. 말이야. 여러분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은 사실 뭐 한 번 맡으면 1년 동안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르지만 과외나 학원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보니까 실제로 과외나 학원을 수집하는 애들이 수집. 이거 콜렉팅. 다녀보고 이거 다녀보고 이거 다녀보고 근데 이건 오히려 독이다. 진짜 일단, 이건 독이다. 한번 수업 들어보고 결정하는 건 물론 좋지만 한번 결정을 했으면 불안해하지 않고 왜 나쁜 선생님은 거의 없어요. 세상에 나쁜 선생님은 없다. 예, 나쁜 원래 개 아닌가요? 맞아요. 예. 세상에 나쁜 선생님은 없어요. 그러니까 없어요. 그 선생님이 어떻게 됐든 좀
좀 믿고 일단 친해져 보고 많은 걸 얻어 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연락처 그리고 입시에 대한 고민을 같이 고민하고 저희들에게 간단한 질문을 할 수 있는 오픈 카톡방을 개설했습니다. 이렇게 카톡으로 채팅방에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오른쪽 상단에 말풍선 플러스 클릭해 주시고 그리고 오픈 채팅을 누르시고 스튜디오 S 또는 서울대생과 함께하는 스튜디오 S를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에서 저희 영상 업로드 일정 그리고 간단한 입시 관련 질문들을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란을 참고해 주세요.